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매일 사건, 사고,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와 연돈 볼카츠, 또 더본 코리아와 그 해당되는 프랜차이즈점에 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돈 볼카츠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첫 번째, 가맹점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서는 1일 매출이 가장 많을 때는 최고 매출이 338만원에서 486만원까지 달하는 점포도 있다. 장사 잘 되네. 그랬더니 그거 믿고 했더니 개점하고 한 달 딱 지나니까 매출이 급속하게 빠졌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견디지 못해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2023년도까지 83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는 30개 정도의 점포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둘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출한 예상 매출 정산서에는 월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 매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더본 코리아가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IPO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입니다.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백종원 씨가 최대 주주로서 백다방 아시죠? 새마을 식당 먹어보셨죠? 홍콩 맛점 드셔보셨죠? 한신포차, 백보이 피자, 백통닭, 마라백 등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한식의 맛을 전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또한 백종원 씨 자체가 다양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프랜차이즈점 자체의 홍보 효과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연돈 볼카츠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텔레비에서 본 것 중에서 옛날에 가게를 살린다, 뭐 식당 가게를 살린다는 거기서 돈가스를 겁나게 많이 맛있게 만들어서 백종원 씨한테 그 호평을 들어서 나중에 제주도에서 그 연돈 볼카츠를 차려가지고 장사가 겁나게 잘 되는 대박난 집으로 제가 영상을 봤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돈까츠 이래가지고 웨이팅을 오래 해야 먹을 수 있는 돈까츠 집이랍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돈까츠에 돼지고기의 비선호하는 부위를 따로 활용을 해가지고 볼 모양으로 돈까츠를 주 메뉴로 하는 포장업체랍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연돈 돈까스 가맹점 68개 점포에서 기록한 연평균 매출액이 약 2억 5,976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해가지고 한 개의 가맹점으로 나누면은 한 개의 가맹점당 한 달에 2,164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주님들은 월 매출을 보니까 1,300만원 밖에 안 되더라. 매출이 1,300만원이니까 임대료 주고 직원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재료 사고 그러니까 남는 게 한 달에 100만원 밖에 안 남는다. 이런 뭔 개소리냐. 내가 한 달에 3천만원 매출이 있는 거를 보고 했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난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다, 힘들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더본 코리아나 각 가맹주 점주님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더본 코리아나 백종원 님이나 각 가맹점 사장님들 파이팅 하시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겠죠? 첫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 정산서입니다. 예상 매출 정산서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냥 막 만들면 되는 걸까요? 그냥 이슈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될까요? 예상 매출 정산서를 만드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그 장소에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고 싶다. 그럼 그 프랜차이즈 근처에 가장 가까운 5개 지역에 해당되는 그 프랜차이즈점의 가맹점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월 정산으로 나누면 그게 예상 매출 정산서가 된다고 합니다. 허위로 만들 수가 없다. 만약에 허위로 만들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슈가 되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그 당시에 그 해당되는 점포에 그 당시에 가맹점 5군데의 예상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을 보면 되겠죠. 신용카드 매출을 보면은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내네 내가 잘내네 할 필요 없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픈했던, 내가 운영했던 가장 인접된 5군데의 프랜차이즈점 매출액을 확인해보면 되겠다 입니다. 둘째, 도대체 IPO가 뭐냐 궁금하신가요? IPO는 영어로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좀 발음이 그랬죠? 여하튼 이는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기 위해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나 이런 회사야. 나 이번에 주식시장에 하나 들어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 거 좀 평가 좀 해줘봐. 요게 IPO라고 합니다. 기업이 IPO를 진행을 하면은 그 기업의 주식은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서 거래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IPO를 통해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도 있고 공식적이 되니까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근데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은 뭐냐? IPO를 하게 되면 회사의 공신력이 커지는 것만큼 반대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고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리니까 매매가 되면서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마치 요즘 핫하게 떠들어대는 어느 회사처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리네 죽이네,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렸던 그 회사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회사가 어딘지? 여하튼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퀴즈입니다. 코카콜라 다들 드셔보셨죠? 그 특정한 맛을 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코카콜라가 특정한 맛을 내는 그것을 위해서 특허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허를 냈을까요? 결론은 특허를 안 냈다입니다. 왜? 특허를 내면 그 만드는 제조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답니다. 마치 뭐처럼 IPO를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투자를 주식을 통해서 받고 싶지만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까발려야 하는 것처럼 코카콜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특허를 내고 싶은데 특허를 안 된다. 왜? 코카콜라만의 특유한 그 맛을 누가 발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중요 포인트. 오늘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 예상 매출 정산서는 해당 오픈 예정 지역 인접의 5군데를 선정해서 매출을 환산하면 된다. 그것이 거짓이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 둘째, IPO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도 백종원 씨처럼 프랜차이즈 왕자가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태지콘이었습니다.